요즘 장 보러 가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기름값도 그렇고 과일값도 그렇고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2.4%.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난 11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2.4%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숫자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까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4%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9월, 10월, 11월 벌써 석 달째에 2%대를 훌쩍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통계 숫자들이 우리 실제 생활, 그러니까 내 지갑 사정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른 걸까요?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주범이 크게 두 녀석입니다. 바로 석유 제품, 그리고 농축수산물이에요. 기름값이 5.9%, 먹거리가 5.6%. 이 두 가지가 전체 물가를 그냥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사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9%. 이건 생활물가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자주 사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세제 같은 거 딱 144개만 모아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보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에 훨씬 가깝겠죠? 이게 무려 16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와, 이제 구체적으로 장바구니 안을 한번 보시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귤이 26.5%, 사과가 21%나 올랐어요. 고등어 가격도 13% 넘게 뛰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돼지고기, 휘발유, 특히 경유는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뭐 우리 밥상부터 출퇴근길까지 전부 비상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품목들 가격이 한꺼번에 다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고환율 쇼크에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난 11월에요. 국제 유가는 사실 내렸어요. 꽤 많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은 반대로 오른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것 좀 보세요. 국제 유가는 11% 넘게 뚝 떨어졌는데 국내 기름값은 오히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환율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류세.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폭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 바로 무섭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똑같은 1달러짜리 기름을 사와도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 금액이 훨씬 비싸진 거죠. 지금 환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요.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올해 평균 환율이 1,419원.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외환위기 때보다, 그리고 전 세계가 휘청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아요.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같은 공식 기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월에 환율이 4.6%나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다. 앞으로 이 환율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거죠. 자, 상황이 이런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뭔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할당 관세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특정 물건을 수입할 때 붙는 세금, 그러니까 관세를 한시적으로 확 깎아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그럼 수입 원가가 싸지니까 국내 가격도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실제로 어떤 품목들이 해당되는지 볼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는 관세가 2%에서 아예 0%, 즉 제로가 됐고요. 설탕은 무려 30%에서 5%로 확 낮췄습니다.
그 외에도 옥수수, LPG처럼 꼭 필요한 원자재들 관세를 낮춰서 기업과 소비자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시차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수입한 물건 가격이 오르면 그게 우리 동네 마트 가격에 반영되는 데까지 한두 달, 길게는 서너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역대급인 이 환율의 충격이 아직 우리 장바구니에 100%다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서 1,5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정말로 1달러에 1,500원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의 밥상은, 우리의 일상은 괜찮을 수 있을까요?